이번 달에는 현재 가격 입찰이 진행 중인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에 관한 내용을 공부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미군 주둔비 부담 못지않게 심각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힘있는 대응에 나섭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3차 사업입니다. 1, 2차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통해서 F-15K 61대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02년 우리 평통사가 F-15K 도입 반대 운동을 벌였던 것 기억나시죠? 3차 사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60대 도입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우리 공군은 최신의 전투기 F-15K를 6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F-4와 F-5 등 노후 전투기가 240대나 되고 줄줄이 퇴역도 앞두고 있습니다. 제공권 유지를 위해 8조 3천억 원을 들여 최신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것이 3차 FX 사업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 사일런트 이글, 그리고 유럽 EADS의 유로파이터가 다음 달 기종 선정을 앞두고 치열한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차세대 전투기는 꼭 필요한 걸까요? 첫째, 국방부는 F-4, 5 등의 전투기가 노후화되어 항공전력에 공백이 생겨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공군 전력에서 이미 북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남한은 3세대 이상의 최신 전투기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은 75% 이상이 2세대 이하 전투기로 1950년에서 60년대에 만들어진 구형 전투기들입니다. 북한 전투기 중 남한 전투기와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전투기는 미그 29 30여 대 뿐입니다. 하지만 미그 29는 F-15K에 비하여 표적 탐색 능력, 무장 운용 능력, 전천후 정밀 공격 능력, 전자전 능력 등 모든 부분에서 현격한 열세를 보입니다. 국방부도 남한의 공군 전력의 우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1999년 발간한 장병정신 교육자료집에서 북한 공군은 미그 23, 29, 수호이 25 등 신형 전투기 보유는 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70년대 이전의 구형 모델인데다가 레이더와 항법장치 등 항공전자 부분의 성능도 크게 뒤져 전천후 항공작전에 문제점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국방부는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장사정포 등 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비하기 위하여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사정포는 군사 분계선 인근에 배치된 170mm 자주포 100여 문, 240mm 방사포 140여 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를 비롯한 최전방 부대에 K9 자주포 700여 대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다연장포인 MLRS 역시 2006년 말 기준으로 60여 문이 실전 배치되었는데 추가 도입을 해서 지금은 더 많을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전차에 버금가는 기동력, 자동 사격 통제 장치, 우수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어 북한의 170mm 자주포에 비하여 질적으로 우수합니다. 또한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MLRS 역시 북의 240mm 방사포에 비하여 기동력이 우수하며 화력 범위도 넓습니다. MLRS는 재장전 시간이 3분인데 반하여 북의 240mm 방사포는 22분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남측은 K9 자주포와 MLRS를 포함하여 북한 장사정포 대응 무기만 10여 정을 확보하고 있어 이미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북한이 장사정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세대 전투기는 과잉 전력입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월 1일 국방부 업무 보고에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과 타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능동적 억제 전략에 대하여 국방부 관계자는
선제 타격 개념이 들어가고 여기에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춘다는 개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은 능동적 억제 전략 실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통해 북한의 핵 선제 타격하겠다는 것은 북한이 핵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국민의 안위와 국가 안보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모한 불장난입니다. 그렇다면 왜 국방부는 이처럼 불필요한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지난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국산 무기 구매 고객이다. 무기체계 상호 운영성은 우리가 한국 정부의 미국산 무기 시스템을 사도록 설득하는 데서 핵심적인 판매 포인트이다. 동맹의 지속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무기 시장에서 한국군이 계속 우리의 최고 고객이 되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남한은 수입 무기의 74%를 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양국은 미국산 무기 도입을 염두에 둔 상호 운용이 가능한 방어 능력 강화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역시 한미 동맹을 앞세워 자국의 욕심을 채우려는 미국의 의도가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된 미국의 F-35 전투기 개발 사업은 개발비만 약 430조 원이 소요되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F-35는 기체 결함이 계속 발생하고 개발 비용이 폭증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악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F-35 개발 사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12년 동안 쏟아부은 개발 비용도 비용이지만 더 예민한 문제가 있습니다. F-35는 미국 47개 주에 공장과 연구시설, 부품 조달업체가 분산 배치되어 있고 이 업체들과 연관된 일자리만 12만 7천 개입니다. 그래서 F-35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 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일자리 문제는 경제 위기에 처한 미국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기에 처한 F-35에게 8조 3천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F-35가 한국에 팔린다면 미국은 F-35의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들어갈 개발비 충당은 물론이고 국민에게 F-35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한미동맹을 앞세워 자신이 처한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는 미국과 미 군수업체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이 욕심을 앞장서서 채워주는 것이고요.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사실상 F-35 도입을 위한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F-35는 성능도 문제입니다.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날개 균열, 헬멧 장착 디스플레이 결함 등 수많은 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훈련 비행이 2차례 취소됐으며 시험평가 담당관은 전투기로서는 수용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함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리 비용으로 17억 달러, 약 1조 8,522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대당 개발 비용이 8,180만 달러에서 1억 6,200만 달러로 2배나 폭증하였습니다. F-35가 자랑하고 있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도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F-16의 기동성에도 못 미치며 폭격 임무에서도 F-15에 뒤지며 A-10기에도 못 미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개발 비용이 폭등하니 가격이 상승합니다. F-35 한 대 가격은 약 2,139억 원이 소요됩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전투기 가격이 급속히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경우 2016년 도입하는 F-35 4대의 가격이 당초 계약한 금액을 초과해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게다가 F-35는 미국의 FMS라는 대외 판매 규정에 따라 도입하는데요. 미국의 이 규정에는 개발 중인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미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어 F-35는 품질 보증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계약한 뒤에 가격을 올려도 이를 제재할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말 미군 F-35 전기종의 시험 비행이 중단됐습니다. 시험 비행 도중 엔진 터빈 날개에 손상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테스트 사업의 후보 기종인 공군용 F-35A였습니다. 해병대용 F-35B도 지난 1월 연료관에 문제가 생겨 비행이 한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기체평가 당시 시험용 전투기가 확보되지 않아 시뮬레이터, 즉 모의 실험 평가만 실시했습니다. 이런 다른 방법의 평가가 올바른 성능 평가로 연결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보완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발 지연도 문제입니다. 공군은 노후 전투기인 F4 대체 작업을 2020년 이전에 모두 마친다는 계획인데 F-35는 2020년까지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또 일본은 F-35 구입 예산으로 한 대에 2,600억 원을 책정해놓고 있지만 우리는 1,400억 원만 책정해놨습니다. 실제 F-35를 사들이려면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할 형편입니다. 미국 내 여러 관련 규정 때문에 기술 도입도 제한적입니다. 공군 전력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북의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응 전력 역시 충분한 조건에서 또다시 고가의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한미동맹에 몰입하여 결함투성이 F-35 도입을 추진한다면 대미 군사적 종속이 심화될 것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비 예산은 8조 3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수십조 원의 운용 유지비가 소요되죠. 20년 이상을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운용 유지비만 30조 원이 넘게 소요되는 겁니다.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고 관리 운용하는데 나라의 곳간을 온통 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주기로 한 기초노령연금이 7조 원이 부족해서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들어갈 8조 원이면 해결하고도 남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도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